자, 다음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게 그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다루었었죠. 정리를 한번 그 해보게 되면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장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그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마찰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 방금 이제 얘기했었던 그런 그 힘들을 갖고 운동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그 직선 운동에 대해서 이게 그 가장 그 기본적인 운동이 되겠죠. 직선 운동, 어, 그 어, 포물선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운동, 그다음에 매질 속에서의 운동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운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그 원운동은 어,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어, 내가 여기 위치에 있고 또 물체를 끈을 가지고 이렇게 어, 일정한 힘을 갖고 돌린다 라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속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이 궤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도는데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하는 것을 등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7초가 걸렸다.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돌렸더니 7초, 계속 7초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경우, 아니면 뭐 6초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경우를 똑같은 궤도를 갖고 이 줄의 크기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을 자, 등속 원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등속 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이 원을 만드는 요 구를 만드는 중심으로 향하는 즉 원을 일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힘인 구심 가속도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그 시간을 갖고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들을 등속 원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줄이 이렇게 쭉 움직이고 있다가 요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계속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가 줄이 중간에 끊어졌다. 예, 딱 끊어졌다. 라고 했을 때 이 물체가 향하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자, 이거는 우리 그 주기를 공부할 때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우선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줄이 끊어졌을 때 이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1번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2번 그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3번 뭐 이렇게 돌아간다. 4번 뭐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이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등속 원운동을 만드는 이 접선 방향인 이 힘이 방향으로 나타나는 즉 자, 접선 방향으로 이 물체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가 수학을 할 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법선 방정식, 그다음에 접선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접선이라고 하는 것과 법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이 휘어져 있는 이 면에 있어서 물체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법선은 요게 바로 법선이고요. 항상 요 방향에
이 접해져 있는 방향과 수직인 이게 바로 그래서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수직항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 수직항력이 바로 법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선 방정식 되겠고요. 이렇게 이 지면과 이렇게 닿는 요 부분, 이 부분을 접선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접촉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 마찰력이 있지요. 마찰력과 접촉은 거의 같은 개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접촉력은 항상 그 접촉되어 있는 부분에 수직하게 이렇게 적용된다. 그래서 수학에서 접선의 방정식과 법선의 방정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수학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 이러한 포물선이 있을 때 요 위치에 대해서 이게 바로 접선 방정식, 근데 곧 이 기울기를 나타내죠. 기울기, 여기 이 점을 만약에 x, y로 이렇게 두게 된다면, 이 위치에서 x, y인 경우에 대해서 접선 방정식을 구하여라, 법선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 이 포물선을 한번 그 x, y 점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 1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접선 방정식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접선 방정식이 향하는 요 부분, 이렇게 된 수직이 된 요 부분을 바로 법선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이 말은 이 기울기가 향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즉 그 방향을 나타내는 이 기울기의 방향을 나타내는 그 수학적인 개념이 바로 법선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법선력, 즉 수직항력과 관련된 부분을 할 때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같은 경우는 평면인, 즉 원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평면인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는 즉 구심 가속도에 작용하는 구심 가속도, 즉 등속 원동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구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걸 말하고, 원뿔 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정에 매달아 놓고 이렇게 원운동을 이렇게 시켰을 때는 이 장력, 즉 이 원운동을 만드는 그 힘은 바로 이 장력에 의해서 끈과 이 물체가 연결되어 있는 끈에 작용되는 요 작용에 의해서 이 원운동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옆모습을 보게 되면 이 물체는 바로 이렇게 갔다가만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물체가 이렇게 됐다가 라고만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것은 마찬가지로 주기 운동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기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그 힘을 한번, 자연물체도를 한번 갖고 나타내 보게 되면 여기처럼 그 중력으로 이 물체가 질량이 m이라고 하면 mg라고 하는 중력의 힘이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줄에 의해서 이 회전 운동과 원 운동을 하게 되는 장력 T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쪽으로 작용되는 힘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있겠다. 그래서 차용물체도로 나타내 보게 되면 이렇게 원뿔 G자라고 해서 나타내 보면 1번 힘, 2번 힘, 3번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등속 원운동이 아닌 경우인 것이죠. 그래서 비등속 원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음, 비등속 원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는 힘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 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었을 때 만약에 일단 어떤 때는 7초 걸리고 또 어떤 때는 뭐 8초 걸리고 8초가 걸리고 어떤 때는 뭐 10초가 걸리고 어떤 때는 뭐 4초가 걸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얘기는 그 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각각 다르게 걸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힘이 각각 다르게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 수학적으로 표시한 식이 바로 자 이러한 그 식이 되겠고요. 이 힘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자, 등속 원운동인 경우에 대해서는 구심 가속도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구심 가속도가 아니라 그 원의 중심이 아닌 그 다른 방향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 일반 물리학을 다루는 입장에서 원운동은 대부분인 경우는 등속 원운동만 다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